네, 보신 것처럼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게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크게는 국가까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죠. 그럼에도 정부는 1990년대생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경제부 배상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표를 보면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24만 9천 명입니다. 처음으로 25만 명 선이 무너졌고요. 48만 명이 태어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 출산율도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 봤더니 우리나라만 유독 심합니다. 예.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이들의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정부도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상 명목으로 280조를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나 봤더니 예산의 80%인 224조 원이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에 집중됐습니다. 네. 아이를 이미 낳은 사람들에게 예산이 쏠린 겁니다. 물론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7년 뒤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내다보더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내년에 최저 출산율 0.7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서 2030년에 다시 1명대 가까이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990년대생의 깜짝 반등을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1990년대생 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유독 많기 때문에 네. 이들이 정년기에 결혼해서 아이를 제때 낳으면 상황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네, 통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과거의 인식을 기준으로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거의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인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커리어나 취미 그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굳이 안 해도 집에 대한 살 곳만 있으면 결혼을 다 그렇게 크게 안 할 이유는 없다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고민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를 보면요. 결혼 정년기로 꼽는 만 34살 남성 10명 중 7명은 결혼을 안 했고 여성도 절반 넘게 미혼이었습니다. 특히 2030 여성들 가운데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전면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는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에 총력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한 특단의 대책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큰돈 들인 대책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